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세점 황보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공식 방문 일정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만납니다. 코로나 백신 스와프, 대북 정책,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큰 의제들 놓고 양측 다 큰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고요. 자, 정치권을 보면 후보 무려 10명이 신구 대결 양상을 보이는 제1야당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거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출마 선언한 김은혜 의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달 6월에 부동산 세제가 바뀝니다. 양도세,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요? 3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 바다는 고래가 많이 산다 해서 고래 경자를 써서 경해로 불리기도 했죠.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런 노래, 송창식의 노래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 고래 고기 먹는 나라죠. 지금도 고래 식당들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고래 고기 먹는 나라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 고래 잡는 거 관련해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4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비 옵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2020 5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에 출국해서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 서너 시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역시 모레 22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자, 두 나라 대통령이 그간 전화통화, 화상 대화는 있었지만 직접 만남은 처음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짚어보고 회담 성과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5년 차고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5달째입니다. 두 정상 다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자, 굵직한 의제가 참 많죠? 예,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에 어쨌든 상당히 좀 삐걱거리고, 예. 조율해야 하는 그런 어젠다가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원하는 것, 즉, 한국이 좀 미국 쪽으로 들어와라. 지금 미중 경쟁에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예.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백신, 이런 협력들이 또 한미 간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그리고, 계속 한미일 3자 협력을 미국이 요구를 해왔는데, 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어쨌든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계속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 주요 의제들 가운데 먼저 우리 국민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아닐까요? 이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 이번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얘기했는데 이건 백신 스와프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미국 부통령도 좀 긍정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이게 잘 성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스와프, 즉, 먼저, 일본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고 나중에 다시 되갚아주는 그러한 백신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모더나, 이러한 각국의 양국의 이제 백신 회사들이 MOU를 맺어서 아예 한국이 위탁 생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즉 지금 인도를 세계 백신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도에 너무 코로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는 그냥 인도 내 수급도 지금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백신의 어떤 공급 어떤 지역으로서 예.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하는, 즉 한국이 미국의 어떤 주요 백신의 주요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한국의 어떤 추후의 어떤 이익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지금 그 경제 사절단에 보면은 뭐 삼성, 뭐 LG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공급망 확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예. 그런 것들, 즉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 10개 정도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공급망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즉 첨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한미 간에 이제 의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미국이 요구하는 게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죠. 지금 자동차용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한국의 배터리를 좀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미국 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중국 내 공급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미 간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의 협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번에 보여지고, 물론 이제 한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좀 더 많은 대북 정책이라든지 예. 코로나 백신 협력 이런 것들을 얻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 경제사절단에 우리 주요 기업 그룹들이 이제 경영진이 갔으니까 또 네. 미국 내에서 뭐 투자 것도 새로 하는 거 그 규모도 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참석자들 SK,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경영진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포드, 퀄컴, 인텔 이런 경영진들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번에 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미 SK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예.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미국 내에 짓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결론이 나겠죠.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또 큰 핵심 의제가 남북 관계 대북 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남북 관계 독자성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용이 잘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젠가요? 커트 캠벨 그 인도 태평양 예. 조정관이 한국 언론사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싱가포르 합의 수용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싱가포르 합의는 수용한다는 문제는 아마 양국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기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 즉 남북관계 독자성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인정을 하는 문제, 즉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국이 인정해달라는 건데, 예. 지금 일단 미국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거든요. 북한이 예. 비핵화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힘들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가 결론을 내지 않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미국 인정해 줄 것인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이 균열이 나는 거예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이 다른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 독자성 문제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좀 아직 의아한 입장인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그 정책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라든지 아니면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상황의 어떤 중간지대로 지금 거기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이 부분은? 예,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뭐 기조가 일단 대충 원칙은 드러났고 예. 구체적인 면은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명명한 걸 보면 실용적인 예. 조율되고 실용된 뭐 예. 접근법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정부 때 볼튼 보좌관이 주장했던 그런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고 예. 오바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재만 가했던 그러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지대, 즉 좀 더 실용적인 지금 북한 입장에서 이미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완전히 한꺼번에 없애는 거 쉽지 않고 북한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서 1단계로 북한을 동결시키는 핵 능력과 핵 실험을 동결시키는 그러한 스몰 딜을 먼저 하자는 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이고 예. 아마 이 부분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입장들을 상당히 같이 수용을 해서 결국 대북 정책 리뷰를 결과를 내는데 예. 초기에 일본은 이런 스몰 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그 이른바 그 종전선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관련해서 좀 진척이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글쎄요. 일단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줄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 수용 문제가 담긴다면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이전에 상당히 큰 선물을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실무 협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주겠느냐, 아니면 적대 정책 폐기를 해주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는 어저께 커트 캠벨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종전선언 문제도 뭐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상징성 문제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러한 구체적인 서로 간의 어떤 주고받기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무 협상 들어가서 결론이 날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 그 재검토 결과 설명하겠다. 네. 뭐 또 이런 식으로 북한의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북한 반응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북한이 여러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예. 최근에는 이달 초였죠? 그래도 뭐 접수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하노이 회담 실패라는 이유도 있고 어쨌든 북미 간의 기싸움,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뭔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일단 얻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뭐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뭐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제재 완화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작년에 했었던 그런 예. 김여정 담화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예. 적대 정책 폐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북미 간의 새로운 뭐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는 실무 협상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든 이른바 무력 시위 카드 꺼낼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은 마련을 했지만 예. 그래도 그것이 지금 현재 국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판을 쉽게 때려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실무 협상 들어가 봤는데 뭐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뭐 북한에게 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이 비핵화만 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물론 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뭐 저강도 도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 뭐 레드라인을 넘는 뭐 ICBM이라든지 예.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관 교수였습니다.